동부지검이 이미 2달 전에 추미애 장관 아들은 혐의 없어서 불기소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의 단독이었는데 아주경제 아주 좋아요. 근데 이거를 대검이 말렸다는 거야. 이게 소위 말하면 캐비넷에 잠깐 넣어놓은 거잖아요. 이거 지켜본 거지. 근데 대검이 미뤘다고 하는 건 누구 뜻이겠어요? 대검에 있는 뚱뚱하신 분 있잖아. 안 흔들린다는 분. 네, 그분 뜻이죠. 그분은 개혁적인 법무부 장관마다 못마땅하신 분이에요. 이분을 그 법무부 장관 시키는 게 차라리 어때요?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검찰총장한테 한번 치박해 한 만들어 보는 거야.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저도 취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수사는 이미 끝났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2달 전이다. 이 얘기를 듣고는 그 취재 결과를 놓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허무하다. 허망하다. 기담이라는 아주 재밌고 무서운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귀신이 마지막에 그래요. 허무하다고. 아마 그 느낌이에요. 이 허무한 게. 지난 2달 동안 뭐 한 거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2달 동안의 혼란은 윤某某 씨가 조장한 거잖아요. 만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네요. 자기 인사권 계속 까이니까 복수한 거네. 간단히 말해서.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니까. 그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적 관계를 사적 관계로 끌어와 가지고 상당히 곤란하게 만드는 아주 악랄한 수법. 그것도 자식 문제로. 네. 이게 추미애 장관 자기 위 상관이니까 보통 일반인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검찰이 장난치면 대부분 다 시키면 패가 망신하죠. 정말 박정희 때 같으면 김영욱이 생각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이런 일이 불가능하죠.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근데 저는 그동안에 모든 사람이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반대했어요.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을 이럴 수 있냐. 저는 만약에 이번에 제가 일부 취재한 것과 김태현 기자가 단독한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7월 말에 수사가 끝나서 발표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대검에 보고하니까 잠시 킵하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건 윤석열 총장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재판단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2달 동안 이 사회에 혼란을 주고 그리고 그 개인에 대해서 준 치욕 등등을 생각해서 저는 이제는 물러나라고 하시는 분들과 뜻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 기사 보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사건을 계속 쥐고 있어라 이렇게 오다가 내려왔다는 거야. 쥐고만 있어라. 그 쥐고 있는 사이 그냥 쥐고 있었을까요?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계속 보고를 해. 대검 일단 가지고 있어. 발표도 하지 말고. 나 진짜. 그리고 어딘가에서 문제 제기가 시작됐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어요. 네. 그 진짜 임명권자를 그냥 엿먹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라.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장모 수사 시원하게 하고 부인 수사 시원하게 해. 그렇다면 이런 말들이 나는 이 사람 의심할 바가 없는 건데 법을 적용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법의 적용이 여기 다르고 저기 달라. 너무 달라.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 그리고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했을 때 없는 거 만들어내랬냐고요. 그 있는 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거지. 자기 머릿속에 사모펀드로 조국이 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려서 팩트 없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 검찰이 갖고 있는 힘 중에 과잉수사, 표적수사에서 누구를 털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수사해야 될 걸 안 하면서 뭉개면서 힘을 과시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 이런 거죠. 근데 그럴 땐 보통 봐주는 건데 봐줘서 힘을 과시하는 건데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 노름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귀신은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런 것 같은 2달을 지낸 거죠. 이게 윤석열 총장 뜻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예, 저의 판단으로. 법무부 장관 수사를 하는데 검찰총장은 모르는 상태로 일개 검사들이 그걸 결정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지. 안 되죠. 이 책임져야 돼요. 윤석열 총장은. 그렇죠. 지도부님.
저는 나경원 얘기 또 잊으면 안 된다. 이 그래요, 말씀만 그래요. 전하고 싶습니다. 어. 항상 잊지 않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 오늘 그 이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재판에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 이동재 측에서 보내는 편지 보고 공포감, 그중에서 네 번째 편지 받고 공포감이 극대화됐다, 이런 오늘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동재가 하고 지금 한동훈 건에 대해서는 사실 잊혀져 가고 있는데, 이 사건은 윤석열이 동부지검의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를 잠깐만 킵하고 있으라는 것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렇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였던 사건이라고. 이런 사건도 관심이 없나요, 청년들은? 한동훈을 그때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영웅이라고 하고 있죠. 이 되게 어떻게 보면 정권에 맞서 싸우는 그 민경욱 씨랑 같이 투사라고. 요즘은 근데 좀 뜨문해지긴 했는데 한창 나올 때. 한동훈이 싫어하겠다. 민경욱 전 의원하고 똑같다고 하면. 참, 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신이 요거 그 뭐 예를 들면 굳이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유시민 장관 등한테 뭐 뇌물이네 뭐네 준 것 등을 이게 말을 하지 않으면은 당신 가족들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난질을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이동재 혼자 작품이 아니고 한동훈과 연계된 작품이고,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그렇게 해서 뭔가 한동훈이 전화 통화한 시점, 그 시점하고 이동재가 이철 대표한테 말하는 메시지가 타임라인상으로 완전히 일치를 했던 이런 사건이거든요. 정황으로 보면 그냥 공범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든 건데, 계속 윤석열 대권 프로젝트, 대호 프로젝트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당시 검찰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면 조국, 유시민 이런 분이에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2019년식 정적 죽이기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대호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이쪽에 강력한 대권 후보잖아요.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이 말도 안 되는 상처 입고 안 물러나고 장관직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해보세요. 지금 어떤 존재일지. 그리고 유시민 작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강력한 두 명을 거꾸로 트리는 그런 결과. 예. 그러려면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총선에 검찰이 개입해야 됐고, 이런 식의 뇌피셜이 돌지 않았나. 이게 다시금 저에겐 확신처럼 드는데요. 근데 그게 국민에 의해서 실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철 대표가 공포감을 느꼈다고 하는 네 번째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읽을게요. 네. 본인이 이철 대표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밸류 인베스트 파트너 대표로 등재됐던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 친지, 측근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사의 목표가 예전 수사에서 부실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임에 따라 가족분들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수사의 목표가 예전 수사에서 부실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임에 따라 대표님도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 등 정관계 인사에게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넨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신라젠 주식 매입 당시 정관계 인사들의 관여한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철 대표가 심경 고백을 했다. 이미 중형이 확정된 만큼 어느 정도 도의적인 사과를 하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정관계 인사의 관여 의혹 등을 밝히는 한편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식의 보도를 계획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14년 6개월 후면 유시민 전 장관은 거의 팔순이 되겠네요. 대표님 덕분에 돈도 벌고 세상에 하고 싶은 소리도 다 하고 잘 살겠지요. 혐의에 비해 턱없이 높은 형량을 대표님 혼자 짊어지시는 건 가혹합니다. 여기에 가족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되겠지요. 책임을 혼자 떠안지 마세요. 야, 막 무서운데요. 유시민이 제일 이거 살떨릴 것 같아요. 이걸 이동재 혼자 했다고? 진짜 어쩌면 없네. 이 책임을 혼자 떠안지 말라는 걸 이동재 씨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악마의 속삭임 같잖아요. 맞아요. 네. 야, 이 도둑놈시게. 참. 자,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조국 장관 관련한 그 조국 대전에서 뭐 진중권, 김경률, 뭐 서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회자가 됐고 비판을 받았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진중권 포함해가지고 최근에 국민의힘 쪽에 스카우트 제의를 엄청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중권도 거절했다고는 하고 왜냐하면 밖에서 있어 자기 가치가 높아지거든. 그렇죠. 그리고 김경률은 국민의힘 합류설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서민은 국민의힘 청년특위를 거절했다고 그러는데 서민 씨가 청년특위인가요? 어떤 명목으로 들어가는 거지 거기는? 이것도 거절했다고 하는데 서민 씨의 그 청년특위 거절 이유가 뭐냐면 대깨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라고. 저 약간 좀 모자란 사람들 세 분이 부끄러워 죽겠네 아니 진짜. 대깨문 왜 그렇게 신경 써요? 그러니까 요게 이 사실은 자신들의 잘못이 뭔지는 뭐랄까 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알면은 그런 어리석은 발언을 안 네. 하겠죠. 그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양심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확증 편향이 돼가지고 결국엔 자기 방어 논리로만 작동을 하고 있는 바로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개혁의 내면에 공정성을 이야기해봐야 결국엔 지금 그 소위 말하면 국민의 침해 스카우트 제일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당신들 때문에 저쪽이 잘 써먹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한 세력의 일종의 스피커 노릇을 해버린 거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선의로 봐도. 아유, 뭐 별로 저도 뭐 이게 좀 건너서 들을 때 보면 현 정부에서 그 이렇게 좀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반문이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김현철 씨요. YS 아들 김현철 씨. 거기는 총선 때 공천 아닌가? 대충 그럴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머릿속을 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지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여기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피했다 생각합니다. 예, 문 대통령 지지자라고는 하지만 중심에 문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 있는 사람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논리가 알고 보면은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의 중심이 문 대통령이 아니고 이재명인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그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